네, 반갑습니다. 구사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사나입니다. 행복한 점심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더운데 또 방금 우리 대학생들 투쟁 영상 보니까 저기도 또 얼마나 더웠으며 학생들 진짜 훌륭한 투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국적이고 이런 자주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투쟁 아니었겠습니까? 네, 제가 영상으로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댓글 보니까 막 미군이 욕도 하면서 학생들을 결박했다고. 네, 막 진짜 정말 화나네요. 상스러운 욕짓거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제압했는데 절대로 이 주한미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전방위적으로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항해 방문관 미 7공군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 몰래 서해의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중국의 군사 도발을 감행했던 그 부대이기도 하잖아요. 호남 반도체 시비 걸어 백린 누출해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그런 집단인데 여기를 우리 대학생들이 나서서 혼쭐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자랑스러운 투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 모두가 침묵한다면 사실 자주국가로서의 이 위상을 어떻게 우리가 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눈빛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의지, 주권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소식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셸 스틸 얘기부터 해볼까요, 위원장님? 네, 주한미 대사 미셸 스틸이 한국에 와서 이번 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고 하죠. 처음 한국 땅을 밟자마자 140년 한미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미수 통상조약의 역사를 끄집어냈습니다. 네. 네, 많은 이제 방송들에서도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다뤘었는데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1866년도에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 앞바다에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된통 혼이 나고 불탄 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그 조선의 국민들, 백성들이 막 돌팔매를 하면서 미군과 싸워가지고 이 제너럴 셔모노를 혼쭐을 내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871년 미국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빌미 삼아서 신미양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신미양요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는 것, 통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하고 캘리포니아 땅을 차지하면서 태평양 앞바다를 획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팽창을 그 시기에 미국이 본격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됐고 일본을 손쉽게 제압하면서 개항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조선도 뭐 나라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일본처럼 쉽게 개항시킬 수 있겠다. 아시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겠다 판단을 하고 이 신미양요를 일으킨 것인데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강력한 투지로 맞서 싸웠는지 미군들마저도 그 기세에 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참가했던 슐레이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회고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대부분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고 미군의 눈에 모래를 뿌렸다. 수십 명은 총탄을 맞아 강물에 나뒹굴었고 어떤 자는 스스로 목을 찔렀다. 근대적인 총기 한 자루 없이 노후화된 무기로 미국 총포에 대항했던 조선군.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이보다 장렬하게 싸운 국민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군도 이 기세에 압도가 되고 그 조선 군인들의 이 투쟁 의지, 결사항전의 의지에 감탄을 어떻게 보면 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미양요 전투에서 미국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개항과 통상교섭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심하면 조선과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못 먹었던 거죠. 그래서 외세에 맞서
맞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 조선의 애국심이 승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은 뒤에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내용 자체에서 치해법권이나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불평등성도 문제이지만 이 통상과 개항을 강요하기 위해 그 전부터 미국이 벌여왔던 짓 자체가 매우 끔찍한 만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먹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14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압박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만하고 노골적인 미국의 흉심, 신임 주한미 대사의 이런 망발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 140년의 역사 안에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조선의 조선을. 식민 지배를 용인해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더러운 협잡질의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그 국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메시지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처음 와서 내뱉은 첫 마디는 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였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망발을 했다는 것은 절대 그냥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140년 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방문한 곳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잖아요. 영락교회를 갔다고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락교회가 서북 청년단을 조직하는 데 중심에 있었던 반북 반공 극우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서북 청년단이 뭘 했는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그냥 제주 4.3항쟁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제주도민들을 성폭행하고 강도질하고 살해하고 정말 그 살해한 것도 뭐 인간으로선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막 불태워 죽인다든지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짓의 중심에 서 있던 교회를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것도 대단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한국에서 이 극우계 신교를 중심으로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이 자들을 진두지휘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모스탄이 팽 당할 만하네요. 전환길과 자유와 혁신에게 미셸 스틸이 왔으니까. 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가 이 미셸 스틸에 관한 기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의 불안과 미국에 대한 충정이 담긴 기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스틸 미 대사가 새겨야 할 허바드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서 미국 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능력으로만 자질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드렸는데 또 화면을 띄워주셨네요. 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대사의 개인 자질로 대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 반발하는 일부 좌파가 언제든지 반미 감정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정서를 얼마나 잘 읽고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고를 넘느냐가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치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충정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여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주한미 대사의 역할이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뭐가 읽혔냐면은 이 조선일보가 반미 시위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과 초조함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자주독립 의식과 역량이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내에서 반미 시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조선일보 표현대로 정치적 파고가 예상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준비하고 거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 대사가 이걸 예상하고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잘 펼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최근에 또 조선일보가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 촛불 대행진을 굉장히 잘 보고 있다라는 미셸 네. 스트리 주한구구 대사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네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두 가지 측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또 미국이 실제 그런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읽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조선일보에서 이걸 막 강조하기 위해서 허바드라는 사람의 예시를 막 들고 왔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허바드가 2001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낸 인물인데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경험 많고 노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는지 보이네요. 예측이 되는데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 허바드가 재임했던 기간에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그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주한미 사령관은 이 사고 자체는 매우 안타깝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히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식의 입장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반미 시위로 불이 붙었다. 이런 사례를 조선일보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효순이 미선이 반미 촛불이 미국에도 조선일보에게도 굉장한 공포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시기에 그런 반미 촛불, 자주 독립의 촛불, 주한미군 철수의 촛불이 들어질까봐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촛불의 노무현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 할 만하는 대통령 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막 그 하고. 조선일보 기사에도 보면은 노무현과 좌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구절도 넣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미셸 스틸이 굉장히 유능하다라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말하면서 근데 거기에 과신하면 안 된다. 이 한국의 반미 정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충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읽히는 것은 현 시기에 주한미 대사가 은양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가 자칫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면은 그 전반적인 미국의 구상이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이 국내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미셸 스틸이 들어오기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쿠팡 문제나 대미 투자 문제 그리고 강력한 한미일 동맹의 구축 문제 이런 데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관과 더불어서 주한미 대사 자리가 미국의 한국 지배, 한국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미셸 스틸이 어쨌든 그동안은 미 대사 대리 체제였는데 되게 전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 대사로 온 맞습니다. 거면 진짜 제대로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네, 1년 6개월 만에 미 대사를 임명했는데 이런 극우 인사 그리고 이례적인 인준 속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고요. 지금 그 영락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 가서 막 세종대왕상 앞에서 그쵸, 봤어요. 사진 찍어서 우리 국민들 진짜 열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남대문에서 막 호떡도 먹고 어머니 뭐 저도 뭐 자식이 몇 명 있어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숙한 이미지 한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미셸 스틸이 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 구상 그다음에 국내 압박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의주시를 그 행보 하나하나마다 해야겠습니다. 이거 미셸 스틸이 온 거에 대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하나요? 미셸 스틸이 지금 이제 왔는데 네. 사실 우리 외교부가 아그레마 이거 거부해야 된다, 뭐 지연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시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꼽히고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자마자 막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제가 이 미셸 스틸 환영하는 집단 딱 하나 봤거든요. 전환길이랑 네, 그쪽 아니에요? 그 윤호갱 거기서 막 어. 환영시켜주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조연도 그런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외교부 장관 자리에 더는 앉혀놔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미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셸 스틸이 워싱턴에 아주 직통으로 통한다고 하니까 그럼 미 대사가 당연히 워싱턴이랑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이런 뻔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한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데 미셸 스틸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6월 달에 한미 간의 안보 협의를 1차로 진행했는데 아직 2차 회의 일정이 잡히지가 않고 있다. 근데 이 2차 회의를 잡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미셸 스틸과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미셸 스틸은 한국한테 원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네. 쿠팡 미국 말대로 해라. 그렇죠. 이재명 정부 왜 이렇게 미국 말 안 듣냐. 필요하다면 파병해라. 전쟁 돌격대 돼야 된다. 네.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작동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외에서는 미국의 압박, 국내에서는 검은머리 미국인의 압박에 굉장히 강하게 놓여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압박들을 거세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 이 미셸 스틸이 그 한국 들어오면서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냈는데 네. 그 기고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더 넓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흔들림 없이 이 전략적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셸 스틸이 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일이 동아시아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아무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미셸 씨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만 한반도 전쟁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법부에는 조이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미셸 스틸이 들어왔고 국회에는 국힘당이 있고 이거 진짜 이재명 정부 잘 지켜내야 된다. 네, 내란 맞습니다. 청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더 견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사실 아그레망을 좀 지연하거나 거부했으면 너무 좋았을 그렇죠.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요구였고, 네. 네, 드는데 뭐 비슷한 사례가 브라질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이 쿠데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 대법관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제재한 거죠? 네, 미국에서? 맞습니다. 와. 그리고 브라질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그 50%와 또 별도로 공정무역 관행을 조사한다면서 25% 관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또 이것과 별도로 강제 노동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우리랑 똑같이 12.5%를 추가로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지금 브라질 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국이 브라질의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명한 이 브라질 대사를 네, 아그레망을 일부러 안 내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네, 거부를 한 건 아닌데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무슨 얘기가 이제 관계자한테 나오냐면 뭐 거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브라질 대선이 치러지는 10월까지는 아그레망을 안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그레망 지연 건 이전에는 브라질 정부가 미 국무부 고위 관리자의 입국 비자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무부 고위 관리자가 브라질 선거제도랑 표현의 자유를 한번 점검하려고 정례 방문하겠다, 뭐 이렇게 입국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노했어요. 이거 약간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진짜 한국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조이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당시 후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는데 미국이 사전에 모두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리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파기환송할 거 다 알고 있었고 미국은.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미 국무부 인사들이 대거 와가지고 소년보 같은 내란 세력들을 만나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강제노동 관세도 부과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 대사를 보내서 전쟁을 압박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상황은 매우 유사한데 대응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브라질은 아그레망을 일단 지연을 시켜가지고 미국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의 불만, 항의성 입장을 드러낸 건데 그렇죠.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불편하다. 미셸 스틸 사실 우리 원치 않는다. 이런 인사 한국의 이 미대사로 추천하는 것은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색을 내비쳐야 되는데 아까 조희연 장관은 막 환영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뭐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유대감도 강조를 하고 했는데 북한 비핵화 같은 이야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 미국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브라질처럼 좀 시장을 더 다변화해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더 외칠 수 있는 구호는 거부한다, 그리고 추방 이런 얘기들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셸 스틸로 구현되는 미국의 전쟁 구상을 파탄내는 목소리를 많이 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무인기 날렸잖아요, 미국이.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그 미군의 무인기가 최전방 접경 지역을 비행하다가 우리 군으로부터 격추당할 뻔했다는 게 굉장히 뜨거운 뉴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소통 문제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그 1군단 군단장이 지금 직무가 배제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왜 1군단장만 직무가 배제되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1군단의 비행 계획을 알린 것이 훈련 바로 전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문 사진을 딸랑 발송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 다 공유했다, 사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문자 하루 메시지로? 전날 그냥 사진으로 공문을 딸랑 보낸 거예요. 우리 무인기 띄운다, 훈련한다. 이걸 어떻게 문자로 넣어요? 너무 그것도 황당한 거죠. 어. 이거 자체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건데 규정상으로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전선 근처 해당 지역을 비행하려면 미군이 최소한 며칠 전에 관할 부대에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며칠 전 통보하는 것도 지키지가 않고 공문으로 정식 통보도 안 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 통보를 받은 담당 장교가 군단 내에 전파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제한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 왜 그 장교가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어차피 한국과 소통하고 협의하려고 미국이 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어차피 주한미군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네,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육군 1군 단장한테 직무 배제라는 책임을 물었으면 미군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절차를 안 지킨 건 미군이었으니까. 네, 자기들 멋대로 임의 통보를 해놓고서 미군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소통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이 전쟁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서 우리 군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쟁 훈련과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군 무인기가 뜬 곳이 최전방 군사 분계선인데 안 그래도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전력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무인기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미국 무인기가 심지어는 직접 떠서 정찰 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였으면 전쟁 행보를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입장에서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똥개들처럼 미국이 하라는 거 그냥 날리라고 하면 무인기 날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들이 직접 와서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을지 너무 궁금해. 자기들 말 잘 듣는 그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똥개들이 이제 실권을 하고 말을 그쵸. 안 들으니까 미국이 직접 등판을 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이것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했으면,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주한미군이 서해에 우리 정부 몰래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행보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전쟁 행보라는 건데 우리도 모르는 새 전쟁이 날 뻔하는 상황을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훈련을
주도한 것이 미 해병대 3사단인데 이 미 해병대 3사단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한반도의 유사시 상황이 되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증파되는 부대가 이 미 해병 3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방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전개시키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심각하네요, 진짜. 네,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무섭네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최전방까지 무인기를 띄우는 도발적인 행보, 그런 군사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도 정말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7월 31일에 림팩 훈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국무부가 밝힌 내용인데 미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한미일 화상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림팩 훈련에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은 거랑 일본이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이런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한 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굉장한 치하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역량을 잘 발휘했고 리더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전쟁 상황을 실제 대비하는 전쟁 훈련을 벌였다고 강조를 직접 나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실제 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을 했다는 겁니다. 세 국가 사이에 이런 협력과 운용성이 강화가 됐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조, 협력. 공조를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윤석열 정부만큼이나 지금 심하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마치 일본이 대륙 진출, 그러니까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고 있는 건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 돌격대가 되고 일본이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핵심적인 것은 미셸 스틸이 계속 강조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 전쟁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네. 그래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재명 정부한테 한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해야죠. 그렇죠. 우리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꾸 국민들의 반일 감정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정도로 지금까지 쉴드를 방패막을 쳐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 정부가 일본한테 왜 할 말을 못해요? 전범국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군수 지원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못한다. 약간 발을 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행보를 보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행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남사에서도 뭐 반복적으로 언급하긴 했는데 네. 뭐 한미일 연합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한미일 합참의장의 회의가 정례화되어서 진행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쨌건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연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단호히 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정도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구상이 한국에서 이런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것 외에도 일본이 그런 군국주의 행보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계속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엔저 현상이 심화가 돼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일본 엔화 약세를 극복하는데 직접 등판을 했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투두 일본한테
일본의 엔화를 사들여야 된다라는 네. 것을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개 메시지를 낸 거죠. 이 베선트 재무장관의 진두 지휘 아래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엔저 방어에 나섰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 개입한 것이 특히나 매수 형태로 직접 나선 것이 1998년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미국 국채를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채를 시장으로 내다 팔 것이고 네.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는 급등하니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이려고 엔저를 방어하는데 공동으로 미국이 나선 거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 주목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그게 달까? 트럼프는 뭐 일본과의 우정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저는 이게 동아시아 전쟁 구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충실한 전쟁 돌격대 노릇을 해줄 정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쟁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다카이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 핵심적인 이유가 경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케이 신문 조사에 따르면은 다카이치 정부의 고물가 이 현상에 대응을 잘 못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 60% 가까이.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물가 대책에 70% 가까이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는 게 더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텐데 그럼 다카이치 정권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충실한 전쟁 돌격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동 방어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군사 전략적인 이유도 분명 같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카이치 정권 지키기 그리고 대만 한반도 전쟁 박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넘 사고 나면 좀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 분위기가 정말 무르익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새 전쟁이 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높게 다뤄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정치권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서로 분열하느라 아니면 내란청산 겨우겨우 하느라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왜 이런데 목소리를 내지 그러니까요. 않는지가 진짜 의아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사실 중동에 있는 요르단에서 그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 요르단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부르고 있다. 철수시켜야 된다.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이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이슈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슨 당권 싸움에만 매몰되는 양상이 돼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광장을 지키면서 이 미국의 전쟁 구상을 파탄내고 제압하는 자주 독립의 촛불, 횃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8월 15일 광주로 가서 우리가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하는 것이 너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함께 드네요.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